자, 영상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내신 기간 동안 빠진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약간 화면이 삐뚤어합니다. 그런 것부터 하시고, 오늘은 전부 다 숙제를 해온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 전부 다 숙제를 해와가지고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사게 된 날이고, 대신 졸면 아이스크림 사기로 했으니까 아무도 안 졸고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는 친구 이름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서 아들 또는 딸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래. 자, 봅시다. 문장 넣기. 문장 넣기는 문장을 넣을 거야. 문장 넣기를 할 때는 룰이 뭐냐? 문장 넣기에 답을 찾는 룰은 갭을 찾아라입니다. 갭. 갭이 뭐냐면 앞과 뒤에 간격이거든. 간격. 뭔가 간격이 생겨. 그래서 앞과 뒤에 흐름이 달라져. 이게 간격이 생겨. 이게 보이는 문제가 80%좀 출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뭔가 이상한데 앞뒤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라는 걸 파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니네가 31번부터 아니 저기 그 15번부터 19번까지 빈칸 문제. 수능 기준 31번인데 빈칸. 그다음에 ABC 순서 나열. 그리고 문장 넣기가 이렇게 연달아 나온단 말이야. 5개, 2개, 2개. 요 라인이 힘든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문장 넣기는 생각보다 잘 풀려. 근데 전제가 뭐냐면 해석을 잘 해야 돼. 이거 기본 전제야.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면 못 풀어. 이게 마음이 급하면 좁게 봐. 좁게 봐서 근데 멀리서 보면 흐름이 보여. 흐름이 보이면 갭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이 문제를 풀면서. 자, 우선 제시문을 봐. 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는 계속되는 emission 배출의 측정은 계속되는 배출 측정은 can be costly 하다. costly가 뜻이 뭐야? costly가 비용이 든다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가치 판단 됐니? 긍정적이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계속되는 emission에 대한 측정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어디에서 비용이 들어가냐?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 많은 separate 별개의 emission의 근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만 다 근원이면 괜찮은데 다양한 형태로 emission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측정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어때? 이해돼? 논리적으로 머리에서 이 말이 이해가 돼? 근원이 오염, 그러니까 이제 emission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니까 emission의 근원이 다양하면 측정에 더 힘이 들 거고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당연히. 자, 그리고 for many pollution problem에 있어서 괄호 쳐주고 버리고 this may be 이것은 아마도 major disincentive일 겁니다. incentive는 요인체 이거 해주세요가 incentive잖아. disincentive는 무슨 말이야? disincentive는 뭘 못하게 만드는 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될 겁니다.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 direct는 직접적인 거고 taxation은 세금 부과거든. emission에 대한 직접적 세금 부과에 대한 disincentive가 될 겁니다. 디스가 뭔지를 찾아봐. 디스가 내용상 뭐가 돼야 돼? 뭐가 이 배출에 대한 직접적 세금 부과를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야. 뭐가? 디스가. 디스가 뭐야? 디스가 뭐야? 다들 생각해봐.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그냥 이것 하고 지나가면 실력이 안 늘어. 뭐가 디스인 것 같아, 내용상. 뭐가 디스야? 응? 뭐가 디스 같아? 뭐가 디스 인센티브야? 뭐 같아? 앞에 있는 내용 뭐? 우리말로 대충 해봐. 뭐 앞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디스인데 그 중에 뭐 같아? 지속적 배출이 디스인센티브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속적 배출 측정이 그 다음에 계속 뭐 한 게? 코스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비싼 게 이게 디스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디스가 maybe a major disincentive가 될 겁니다라고 썼으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속적인 비용 측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용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세금을, 이미션을 딱 보고, 야, 니네 배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측정했으니까 세금 이만큼 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비싸니까. 이해된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제시문 읽었지? 내용은 이해가 된 것 같아? 같이 판단을 해봐. 안 되는 건 하지 말고 되는 것만 해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볼 때 뉘앙스가, 분위기가, 전반적인 어조나 맥락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라고 파악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적어놔. 알아서 적어. N 네거티브라고 쓰든지 마이너스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 왜냐면 우리가 짧은 글이지만 읽다가 까먹거든. 그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 아, 이게 내용은 이런 거야. 오염 측정을 해서 세금 부과하면 좋은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디스인센티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잖아.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환경세금은 based on, 바탕을 둔. 자, 직접적으로 바탕을 뒀대. measured emission, 측정된 배출의 바탕을 둔 환경세금은, 그러니까 배출되는 양을 측정해서 야, 니네 오염물질 이만큼 내니까 돈을 이만큼 내거라 라고 하는 환경세금은 can, in principle, 원리 원칙상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매우 정확하게 targeted 되어지는 거다. 어디에 대해서? 정책의 environmental objective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targeted 되어지는 거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objective라는 단어 뜻을 모를 리가 없지, 그지? objective. 뜻 한번 이야기해 볼까? objective. 객관적인, 그렇지, 좋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명사 뜻도 있단다. 목표. 잘하네, 목표.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모르면 조용히 찾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다시 문장을 봐봐. 환경세금이야. 내 환경세가 직접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대. 측정된 이미션의 바탕을 두고 있는 환경세금은 in principle, 원리 원칙상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매우 정확하게 타겟팅 되어져 있다. 어디에? 정책의 환경적 목표에. 그러니까 이게 좋아 안 좋아? 결론적으로. 좋아 안 좋아? 쌤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너네가 글을 읽고 해석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같이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연습이 돼야지 글을 빨리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매우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책의 objective, 목표에 정확하게 타겟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팅하는 거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이제 매출되는 이미션에 기반을 두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라고 쓴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1번 문장. 만약 펌이 뭐야? 펌. 저기 대답 안 하면 수업 안 할 거야. 대답해. 펌이 뭐야 뜻이? 펌. 펌이 뭐야? 회사. 회사. 대답해. 대답해야 잠도 안 오고 좋지. 자, 회사. 근데 원래 니네 이런 반 아니지 않았어? 되게 활기차고 즐거운 반 아니었니? 아니라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활기차고 좋은 반이야. 왜 그래? 여기 이과 손들어봐. 이과. 이과 아무도 없잖아. 문과들이잖아. 자, 안 돼. 이러지 마. 나도 문과인데 이러면 안 돼. 왜 그래? 자, 앞으로 대답 잘한다. 알겠지? 네. 대답 안 하는 친구 아이스크림 사러 보낼 거야. 뭐 어쩌라고? 불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전 안 합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지금 손들어. 영상 보는 니네도 대답해. 알겠어? 대답 안 하게 해봐. 씨. 비웃은 친구 있는데 비웃음을 비웃어 주자. 저기 그 영상 보는 친구는 밑에다가 댓글 달아라. 이거 밴드에 올라갈 거잖아. 밴드에. 밴드에 올라가면 댓글 달아라. 알겠지? 뭐라고 다냐면은 요거 써. 요거 objective. 요거 써. 요 단어 써. 목표. 목표. 알겠지? 우리 목표가 뭐야? 상한학교 1차 시험 250점. 예, 멋지다. 250점에 행복하지 않겠냐? 행복하지 않겠냐 했는데 알았어. 그래. 오늘 저 시험 잘 보세요. 알겠지? 영어 최고 점수 지금까지 92점. 저녁에 이제 얘네들 보고 이제 한번 보자.
자, 계속 1번 다음에 다시 보세요. 회사는 만약 회사가 오염을 시켜 뭘 더 많이 오염을 시키면 회사가 오염을 많이 시키면 배출을 많이 하면 이 페이지 어디셔널 텍스 추가되는 세금을 낼 겁니다. In proportion to는 뭐뭐에 비례하여란 말이거든. 비례하여 rise in emission 이미션의 증가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세금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야. 간단하지?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제시문에서 측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잖아. 기억나? 그게 이제 연결될 거 아니야? 자, 2번. 오염을 시키는 자는 공장이겠지. 그래서 has an incentive, 유인책,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reduce emission, 오염을 줄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in any manner, manner 뜻 말해봐, manner. manner이 뭐야? 주어야? manner 뜻이 뭐야? manner 뜻이 뭐냐고? 어? 뭐래? 야, manner 뜻을 처음 들어?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아니, 매너를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해봐, 빨리. 매너 뜻이 뭐야? 뭐라고?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냥. 몰라? 왜 몰라? 처음 들어? 너 왜 공부 안 해? 안 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마. 자, 매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방법. 방법. 기억나? 매너즈는 뭐야, 매너즈? 매너즈가 뭐야? 예의범절, 예절. 이야기를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른다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 열이 살 올라오고 있어, 지금. 열이 과다하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머리가 빠져. 머리카락이 빠져. 요즘 내가 열을 좀 안 내고 살았거든? 머리카락이 안 빠지더라고. 근데 지난 2개월 동안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졌어.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는지 알아? 질문해도 대답을 못하니까 열받는 거지.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복습을 안 하지? 자기 인생은 자기 건데 왜 공부를 안 하지? 열이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열받을 일이 아니잖아. 내가 왜 열받아? 공부 안 한 사람이 열받아. 마음을 가라앉히자. 쌤이 얼마 전에 아프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이야기했니? 이야기 안 했어? 쌤 코피가 나는데 그러지 않았어? 열받아가지고. 코피가 진짜 막 났어. 진짜 줄줄 났어.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 이제 가는구나 싶었어. 그게 한 2주 동안 지속이 됐거든?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 또 열이 팍 오를 것 같아. 알겠지? 승현, 알겠니? 그래, 좋아. 왜 쫄아? 쫄렸어? 안 쫄렸다고? 알았어. 자, 보세요, 다시. 공장인 has an incentive, 유인책이 있다. 이미션을 감소시킬 유인책이 있다. in any manner.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 재밌어. that. 어떤 방식? That is less costly. 비용이 덜 들어가. per unit. per은 뭐뭐마다잖아. unit은 단위거든. 한 단위마다. 뭐의 단위? 그 단어는 밑에 나오지. 감소의 한 단위마다 돈이 덜 들어가. 뭐보다? 텍스보다, 세금보다. Which unit of residual emission, residual, 잔여의 emission, 방출의 한 단위당 세금보다 돈이 한 단위당, 감소의 한 단위당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reduce emission, 이 emission을 감소시킬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된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이 공장에서 100만큼 오염물질을 방출을 하는데 이 오염물질 per 유닛이잖아. per 유닛. 한 단위당. 예를 들어 10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공장은 100 곱하기 10만 원만큼 세금을 내고 있겠지. 그지? 근데 이걸 좀 줄이려고 그래. 왜냐면 이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 세금을 내면. 줄일 때 어떻게 줄이겠니?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100에서 99로 줄이는데 한 단위를 줄이잖아. 원 유닛을 줄이잖아. 그때 돈이 3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공장은 줄이겠니? 안 줄이겠니? 다시 잘 들어봐. 100만큼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한 단위당 세금이 10만 원이야. 근데 공장에서 한 단위를 줄여서 99만큼 오염물질로 줄이려고 그래. 근데 이 비용이 한 단위 줄이는데 비용이 3만 원 들어가. 그러면 공장은 줄여 안 줄여? 줄여 안 줄여?
왜 안 줄이지? 그대로 있으면 10만 원 낼 걸 한 달에 줄이면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99로 줄이면 세금은 99 곱하기 10만 원만큼 낼 거고 요거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3만 원이잖아. 그럼 공장은 7만 원 아끼는 거 아니야? 그럼 줄이 안 줄여? 줄이겠지 당연히. 공장은 이득이잖아 자기한테. 그 말 이해했니? 근데 봐봐. 한 단위를 줄이는데 12만 원이 들어가. 오염물질을 하나 줄여서 99로 만드는데 12만 원이 들어가. 그럼 공장은 줄여 안 줄여? 안 줄이겠지. 안 줄이는 게 이득이잖아. 줄이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잖아. 알겠나? 그러니까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면 안 줄일 거야. 왜? 기업의 목표는 뭔데? 기업의 목표가 뭐야? 문과님들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윤 추구.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SK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큰일 날 뻔했다. 영상으로 나가는데 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이제 나갑시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은 만약에 한 단위 오염물질 줄이는데 돈이 12만 원 들어가면 세금 10만 원 내고 말지. 굳이 2만 원 우리가 왜 더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한 단위 줄이는데 3만 원이면 줄이면 7만 원 이득 보내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거를 이해를 했잖아. 이러고 지나가면 영어로 공부한 게 아니야. 그냥 사회 공부한 거야. 어떻게? 다시 문장을 봐. 그리고 이 문장이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영어로 공부하는 거야. 알겠나? 자, 문장 다시 봐. 이번 문장. 오염시키는 사람, 공장은 인센티브가 있다. Reduce emission, 오염을 감소시키겠다는 인센티브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That is less costly, 비용이 덜 들어간대. 유닛당, 한 단위당. 어베이먼트, 감소시키는 한 단위당 비용이 덜 들어갈 거야. then 뭐랑 비교할 때? 텍스랑 비교할 때. 각각 남아있는 잔여한 레지듀얼 이미션의 한 단위당 들어가는 세금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미션을 줄이려고 할 거야. 이해가 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 단위를 줄이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내뿜어야 공장에 이득이 되는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줄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공장 기업은 오염을 줄이면서 비용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네?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야. 요 문장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나 이제? 괜찮나? 오케이. 자, 다음 문장 3번 다음에 Great Attraction, 아주 매력, 아주 커다란 매력.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이라고 나오잖아. 거기를 잘 봐봐. 이렇게 됐거든. base, 바탕을 두다. A를 on B에 바탕을 두다. 이렇게 쓴 거야. A를 on B에 바탕을 두다. 알겠나? A의 근거를 B에 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요 모양을 수동태로 만들면 수동태. 자, 이제 한 명씩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자, 이제. 자, 이제 수동태가 먼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수동태가 뭐야? 수동태가 뭐야? 수동태가 뭐야? 좋은 학생이야. 그치.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거라고 했던 말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그래. 너 지난번에 영어 몇 점 받았어? 60. 그럼 그 전 영어는 왜 그런 거야, 대체? 그때 10 몇 점인가? 왜 그랬어? 어려웠다고 그럴 정도로 나올 건 아닌데 오늘은 더 열심히 잘 봐, 알겠지? 그래? 자, 수동태는 뭐냐면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수동태잖아. 그러면 여기서 A가 목적어니까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A 주어가 되고 B based on B 이렇게 만들어져. 우리 요런 모양은 많이 봤잖아. B based on. 그지? 요게 수동이고 능동이 요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능동이 요거고 수동이 요거니까 가만히 해석하다가 헷갈리면 수동의 모양을 가만히 떠올려서 해석을 해봐도 돼. 그러면 on B니까 B 위에 A에 대한 근거를 두다, 바탕을 두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문장 봐봐. 매력, 어떤 매력? Basing the tax. 자, 세금의 바탕을 둬. 어디에? Measured emission. 그지? 측정된 배출의 세금에 대한 바탕을 두는 것은, 기반을 두는 것의 매력은 이거다. 측정한 만큼, 야, 니네 배출 이만큼 하니까 우리가 측정했거든. 측정했으니까 측정한 만큼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의 매력은 이거다. actions, 행동들. 가르칠 수 있지? polluter can take, 오염자가 take action, 취하게 되는 행동들. reduce tax liability, 밑에 나오지?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take, 취하는 액션들은 our action, 이런 행동이야. also reduce emission, emission을 감소시키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세금 줄이려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또 오염도 줄이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이가 된 거지. 괜찮지? 자, 4번. nevertheless. 뜻 말해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러면 nevertheless는 순접, 역접 중에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지, 역접. 앞에 나오는 말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뒤를 봐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technologies, 기술들.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봐봐. 눈으로 쭉 보면서. 동사 어딨어? have been, 여기가 동사인 거 알겠지? 자, 기술들.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야.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자, concentration은 농도라고 써요. 농도. 집중인데 농도라고 써요. 농도. 자, 농도와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야. particular substances. substance는 물질이잖아, 물질.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의 농도. 알겠습니다. QR 서비스를 대해 웹에서 특정한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들은 in waste discharge, waste는 쓰레기고 discharge는 갖다 버리는 거잖아. 쓰레기 폐기물, 그러니까 기업이 막 이미션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특정한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은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 느껴봐. 4번이 나왔어. 뭐가 나오냐면은 nevertheless가 나와. 뜻이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앞과 뒤에 흐름이 반대가 돼야 돼. 방금 읽었던 문장에 대한 가치 판단해봐. 방금 읽었던 문장.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방금 읽었던 nevertheless 뒤에 남아있는 문장에 가치 판단을 해봐. 긍정이야, 부정이야. 혼자서 해야지, 이 정도는. 에? 이게 부정으로 느껴져? 국어 점수가 얼마가 될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면. 국어 잘해? 잘하겠지, 그지? 자, 다시 봐봐. nevertheless 뒤에 봐봐. 기술은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특정한, 자, 쓰레기를 버려, waste discharge에서 특정한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판단 되지 않냐, 이 정도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영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지능의 문제. 근데 니네가 이걸 판단 못할 만큼 지능이 멍청한 사람은 없어. 가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동영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 그지? 네, 뭐, 그래. 자, 그래서, 뭐야? 난리 있는데? 그래서, nevertheless 뒤에 나오는 문장이 긍정적이야. 앞에는 어땠니, 지금? 앞에, 4번 앞에 문장. 3번, 4번 사이 문장 다시 봐봐. 뭐라고 적어놨니? 커다란 매력은 이제 오염물질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이제 측정한 양만큼 양의 바탕을 두고서 세금을 매기는 것의 커다란 매력은 뭐냐? 공장이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같이 판단해봐. 이거 좋아 안 좋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세금도 아끼고 오염물질도 줄이고, 그치? 그러니까 4번 앞에 내용도 긍정적이야. 근데 nevertheless가 나와. 그러면 앞뒤 흐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여기가 갭이 생긴 거잖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편안하게 해석하면서 같이 판단을 살살 해줘. 좋은지 나쁜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것만 결정해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80%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다 풀려. 아닌 문제는 하나 그냥 틀려도 돼, 솔직히. 그거 하나 틀린다고 우리가 영어 90점 못 받는 거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다 풀기를 원하긴 한데, 이렇게 되는 문제만 잘 풀어도 돼. 그러면 4번이 답 같아 보여. 그리고 이걸 넣어보자고. 위에 걸 넣어봐. 자, 위를 봐봐. 위가 뭔데? 계속되는 이미션에 대한 측정은 비용이 들어간다. 측정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세 번째 줄에 디스인센티브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이미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디스인센티브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4번에 그걸 놓고 그 다음에 네벌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 어때? 딱 맞지 않냐?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갭이 보이면 거기가 답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제 5번은 안 읽어도 괜찮아. 사실 이 정도 확신이 들면 이제 읽든 말든 그건 결정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문장 넣기에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잘 읽어봐. 그러면 답이 잘 보여. 실제로 잘 보여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 문제를 보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했으나 주제는 헐 그러하다. 자, 1번 문제 안 할 거다. 하지만 한 문장만 볼 거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거기 중간에 까만색 옷 입은 친구 대열이가 뜻이 뭐예요? 대열이 그 뒤에 유제품 그죠? 유제품. 다이어리는 일기. 요건 뭐야? 요거는 데일리 매일매일 이렇게 되는 단어지 그지? 유제품. 요 유제품 MBC 밀크 버터 치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만 읽어볼 겁니다. 거기 보세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밀크 우유는 used to be 하곤 했다. 패키지드 포장되곤 했다. reusable glass container 유리 용기 reusable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에 포장되곤 했었다. 옛날에 우유는 유리병에 넣어져서 배달되곤 했었단 말이야. 판매되곤 했었단 말이지. 그러나 it is now typically sold 이제는 전형적으로 팔린다. in plastic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팔린다. most which 그 대다수는 becomes solid waste 고체 쓰레기가 된다. 이렇게 적어놨지. 그래서 요거 보려고 그래. 요것만 but 하고 나온 거니까 but 다음부터 살짝 적어볼게. it is plastic이다. most which 그 대다수는 이다. solid becomes구나. 라 becomes 된다. solid waste 쓰레기가 된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지 요거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치가 맞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가 동사가 나오잖아. 원래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지. 접속사. 근데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를 결합을 한 거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치 여기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다. and라는 접속사와 most of 이번에는 플라스틱이 단수니까 it이라고 해야겠네. it 이렇게 되고 뒤는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속사 and와 대명사 it이 합쳐지면 그러면 위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 구조를 잡았던 거지. 기억 다 나나? 요거는 시험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오면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대명사.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그냥 대명사. 만약에 접속사가 나왔는데 또 관계대명사를 쓰면 접속사가 두 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야. 이제 다 기억나지? 설명 한 10번쯤 한 것 같아.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우리 학원 1월달부터 다닌 친구 손 들어봐. 1월달에 있었다. 1월달에 있었던 친구. 1월달에 있었던 친구들은 1월달 네 번의 기말, 주간평가 때 매번 이게 어법 문제로 나왔던 거 혹시 기억이 나냐? 매번 나왔었고 매번 연습했던 거거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온 친구도 이제는 알만할 것 같아. 어때? 기억이 나?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알았어. 너 내가 무서워? 아니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너 내가 무서워? 어디서 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결의가 단호한 건가? 아니, 그 뭔가 좀 이렇게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저번 주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달라? 그래. 아니, 90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살아, 진짜. 알겠지?
사관학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말평가 기준 220점이 계속 위로 나오는 친구들, 250, 60, 뭐 70 받는 친구들 꽤 많거든? 걔네들은 공부를 적당히 열심히 해. 적당히 열심히 해. 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별로 부담도 안 되고 편안하게 적당히 열심히 해. 적당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 적당히 열심히 해. 그러는 것 같아. 200점에서 한 220점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불안한 듯 하면서 또 희망이 보이니까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열심히 하고 180점대가 지금 이제 요 정도 우리가 기본 목표 아니야. 기본적으로 요거 안 되는 친구 이게 기본 목표거든. 요거 되고 요까지 가면 이제 거의 합격할 거라고 보니까 거의 확실히 우선 선발 될 거라고 보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고 뭐 당일날이랑 면접이랑 또 다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요 정도 점수가 나와도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보거든. 요거는 면접으로 뒤집으면 돼. 그럼 우선 선발이 가능하거든 사실.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보면 상관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약간 안정적인 친구들은 대충 해. 대충 열심히 해.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 가장 큰 특색이야, 특색. 이걸 수능 기준으로 바꾸면 절대 그게 안 되거든. 수능은 뭐야? 어쨌든 최고 점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상관학교는 컷을 넘으면 굳이 300점 안 받아도 되잖아. 뭐 내가 전국에서 상관학교 1등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면 300점이 필요가 없잖아. 이래 한 40, 뭐 50,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여유있게 우선 선발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여. 아무튼 90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혹시 자기가 이제 조금 요거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하고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제일 좋고 맞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수학보다는 국어나 영어가 점수를 향상시키기에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점을 잘 결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수학을 조금 덜 하고 이제 국어, 영어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점수가 조금 덜 나오는 친구들 입장에는 그 시점을 잘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지만 그건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 그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인 거야. 요 정도부터 내가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는 국어에서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 뭐 수학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지. 나는 여전히 수학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재수하는 반 그 형들, 오빠들 이제 시험을 오전에 봤거든.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점수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친구들 군이 누구냐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 근데 수학 몇 점이야? 그럼 92점, 96점 이렇게 나오거든. 94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국어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영어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 국어는 그나마 좀 해. 영어는 그러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여학생 하나가 수학 96점을 받았는데 영어 75를 받은 거야. 얘가 영어를 좀 힘들어했거든. 근데 영어가 오늘 미리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난이도가 점점점 했는데 75를 받은 거야. 이제 애가 되게 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걸 니네가 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국어를 되게 잘 봤습니다. 한 친구는 영어나 수학 중에 승부를 걸어보고 수학을 잘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그지? 그러면 수학을 조금 좀 덜해도 되거든.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국어, 영어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 수학이 힘든데 국어, 영어도 힘들면 이때는 내가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 언제쯤 내가 과목에 대한 비율을 좀 바꿀 것인가 이렇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수능은 그래도 수학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10월달 가서 수학 공부하고 있느니 국어나 영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건 또 우리가 다음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요런 이야기. 자, 이제 됐지?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하고 지나갈게요. 어려? 2번 갑시다. 2번 넘버 2. 어법 문제야. 우리 어법 문제 너무 좋아해. 왜냐면 다 알잖아, 이제. 자, 이번에 답 3번입니다. 보세요. 와십니다. 그냥 아까 돌아볼 때 숙제 안 한 친구가 누구였더라? 우리 내신했던 친구 중에 숙제 안 한 친구. 여기 흰 옷 입은 남학생한테 물어보자. 와세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뭘 봐야 돼? 뭘 생각해야 돼? 그 전에. 그치. 그것부터 먼저 볼 거야. 왓이 있으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 돼. 왜냐면 얘가 명사기 때문에 얘들아 이 말 이해해? 왓이 명사라는 거 이해해? 이게 명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사는 무조건
동사는 무조건 있을 테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거든. 관계대명사를 씁니다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선행사가 있나 한번 봐야 돼. 그 뒤에 있는 여학생이 대답해봐. 선행사가 없을 때 뭘 쓰라고 배워? 선행사 없으면 그렇지. what을 쓰라고 배우는 거지. what. 그지?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려면 뒤에 문장 구성이 불완전합니다를 하나 확인하고 선행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선행사가 없어야 돼. 머리에 기억이 나나?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요, what은 의문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의문사일 때와 관계대명사일 때의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어차피 똑같아. 단지 해석만 좀 달라. 의문사는 무엇, 어떤 이렇게 되고 관계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해봐. 왓절이야, 왓절. 왓 자체는 명사가 맞거든. 자, 왓절은 뭐라 그랬니, 쌤이? 왓절, 왓 전체의 절은 무슨 절? 명사절. 알겠지? 명사절인데 사실은 명사야, 그냥. 명사라고 하면 돼, 명사. 명사절이라기보다 명사. 왓절은 그냥 하나의 명사야. 알겠나? 명사니까 왓절 전체가 전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문장 봅시다. what? 자, 니를 봐. 동영아,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그치, 완전한 거 알겠니? be committed까지 보는 순간 수동태잖아. 수동태면 뒤에 다른 명사 필요하지 않아. 이제 수동태가 나오면 뒤에 다른 명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모양을 보다시피 be committed to가 나오고 나서 이 to는 전치사 to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ing가 등장하지. 쉽게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치고 버리면 돼. 수동태야. 수동태면 뒤에 목적어 필요하지 않아. 완전한 문장 구성이 됐지. 그럼 what은 맞아 틀려. 일단 틀렸잖아. 완전한 문장 구성인데 what은 일단 불가능하잖아. 빠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행사 있나 없나 살피는데 빠진 게 없으니까 what은 불가능해. 그래서 뭐로 바꿔? 그냥 접속사 대수로 바꾸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내열의 밑줄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뭘 보라고 했었지? 그 옆에 주어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주어야, 대명사 밑줄이면 뭘 보라 그랬지? 모른다고? 니는 2월달부터 여기 오지 않았나? 2월달부터 왔는데 대명사의 밑줄 그어져 있을 때 뭘 보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안 나나? 이거 수상한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내 주어 이번 점수 내가 유심히 볼 거야. 알겠지? 주어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저기 내 이런 말 한 적 있니? 내 올해 소망이 뭐 하나만 있지 않을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내 올해 소망 이야기 한 적 있어. 니네 전부 다 합격하는 거라고. 전부 다 합격하는 거라고. 이 중에 한두 명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다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내가 뭐 물어보는 거 대답 못해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잖아. 물어보면 답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 대답 못하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집 가서 소주 마셔야지. 어떡해. 오늘 저녁 소주야. 안주는 여기 1층에 나오는 낙지집에서 낙지 포장해 가야겠다. 네가 나 술 먹게 만든 거야, 주호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반성할 거야? 아유, 저 또 너무 그렇게 죄책감 어린 표정 하지 마.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혜린 불안하지? 이제 다음 네가 질문이니까 이제 지금 불안할 거야. 자, 다시.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쌤이 뭘 하라 그랬냐면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단수 복수.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단수 복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연결하는지를 찾아야 돼.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데 뒤에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동사 뒤에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이때는 셀프를 갖다 붙일지 아니지 하나 더 살펴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다시 목적어가 되면 얘랑 똑같은 애가 되면 반드시 셀프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사 뒤에 물론 뭐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나오니까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올 때는 주어가 목적어랑 동일하면 반드시 셀프를 붙여야 돼. 이렇게 하나 더 봐야 돼. 그래서 단수 복수 먼저 찾아주는 거야.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시험에 오답으로,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틀린 걸로 나와서 이게 정답이 되는 순간 애들이 많이 틀려. 이게 계산을 못 해. 이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작년에 파이널 한 친구 없지, 그지? 파이널을 같이 할 리가 없잖아. 고3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파이널 할 때 내가 그랬거든. 요거 올해 어법 문제 나올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뻥치면 니네는 다 속아라. 왜냐면 속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기억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게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 근데 정답은 아니고 다른 것 중에 이제 5번으로 마지막 정답이 아닌 걸로 나오긴 했어. 아무튼 그 모양이 딱 나온 거야. 가끔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 나는 올해 요거를 좀 이렇게 위로 짐작한다 알겠지? 대명사 밑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느낌 같은 느낌. 자, 비웃고 있지, 그지? 괜찮아. 괜찮아. 비웃어도 돼. 자, 내가 사기 쳤어, 지금. 왜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럼 니네는 지금 나한테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속아야 돼, 속아야 돼. 속아서, 아,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오면 풀면 되잖아. 제 말의 의도가 이해가 됐니? 속았어. 지금 다 이제 나한테 속아서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제. 알겠지? 딱 나오면, 행복하게 딱 풀고. 가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나도 내가 무서워. 그래? 너는 장녀야, 장녀. 첫째야. 아니요. 마지막 한 말 취소할게. 그러면. 막내야? 외동이야? 둘째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언니가 있어야 돼. 언니가 있어. 그래. 어차피 2분의 1의 확률로 그냥 찍어 맞추는 거지, 뭐, 그지? 아무튼. 그래. 근데 난 장녀인 줄 알았어. 되게 차분하고 이래가지고. 성격은 어때? 좀 우유부단해? 아니면 좀 칼같이 막 그래? 좀 우유부단하지 않아? 좀 칼 같아? 잘 모르겠어. 대답 못하는 거 봐봐. 우유부단한 거야. 원래 장녀, 장남이 우유부단하거든. 우유부단하고 결정력 없고 선량한 척 하는데 속으로 막 불만 많고 막 그래. 장남이고 장녀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 막내들은 뭐 어쩌라고 이러고 이제 바로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잖아. 장남들은 좀 참으면서 나 이거 싫은데 하면서 또 우유부단하게 그냥 꾸역꾸역 하고 막 그래. 내가 딱 그래. 내가 장남이거든. 내가 딱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쌤 고향 경상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말도 없고 무뚝뚝한 척 하면서 쪽으로, 야, 저 새끼 봐라. 막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이제 많이 교화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구나. 그래. 언니는 몇 살이야? 25 차이가 좀 나는구나. 옛날에 한번 내가 물어봤나? 왜 이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지? 25? 알았어. 25? 25? 25? 뭔가 좀 행운의 숫자 같지 않냐? 오늘 토요일이냐? 로또 사러 가야겠다. 25분 넣어가지고. 좋았어. 헛소리냐고? 그렇지 뭐.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대열의 밑줄. 찾아봐. 우선 찾아라 그랬지. 대열이 누구를 가리켜? 누가 대답했니? 컴퍼니즈라고? 어, 좋았어. 자, 거기는 in addition to reducing their own waste, 자신들의 쓰레기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컴퍼니, 회사는 can also contribute to,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 여기서 their은 컴퍼니를 받아, 컴퍼니즈. 복수니까 their이 되는 거야. 만약에 컴퍼니, 컴퍼니라고 단수였으면 it가 되겠지, it. 이렇게 수의 일치를 보는 게 일단 기본이다. 기억했지? 이렇게 대명사의 문제를 풀어가라. 앞으로 연습을 해두면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정답으로 잘못된 걸로 정답으로 나올 때 우리가 빨리 반응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뭐 나머지는 별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우리 5월달, 6월달 진도의 기본은 영어 독해 연습 책이랑 까만색 책 하나 더 나올 거거든. 이렇게 똑같은 편성된 거 나올 거야. 작년도 기출 문제 넣은 걸로 나올 텐데 이게 기본적인 진도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도는 쌤들이 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상황 보고 구체적 진도 나가라 그랬는데 저쪽에 집안은 진도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그 쌤이 집안을 일요일 날만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날 시험 같은 거 없어가지고 진도가 좀 빨랐거든. 걔네들은 끝나고 사관학교 기출문제 어법을 한 10개년 정도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거든. 우리도 이제 그걸 하면 좋겠는데 일단 진도를 나가보고 시간이 되면 짧게라도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해줘야 또 니네가 다른 문제 볼 때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마련해보자. 자, 다음 넘버 3 갑시다. 50분이야? 왜 종이 안 쳐? 아, 표정들이 방금 그거였네. 빨리 나가라 이 표정이었네. 승현, 알았어. 그래, 나갈게. 이거 조금 쉬었다 할게. 조금 쉬었다 하고. 영상은 그냥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로 올릴게. 마이크만 놓고 갈 테니까. 녹화는 안 됩니다. 진짜 치워. 그걸 무슨 거냐.
동영상 뒤로 와. 안 돼. 여기 네가 뜬 거야? 동민이가 안 뜬 거. 100번째 하면 사주는데 예를 들어 영어 실수가 좋아요 이런 거 내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돈 많이 들이면 많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카드가 이 안에 들어있어. 카드가 없어. 동민이가 잘 누가? 동명이 사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계좌로 쏜다고 사오라 그래. 자, 공부할까 이제? 내 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자, 이제 시작하자. 진짜로? 아니 뭐 그래도 돼. 내가 카드를 꺼내주고 싶은데 꺼내볼까? 꺼내서 다시 하면 되지 않나? 한번 있어봐. 자, 영상 보시는 분 화면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